자, 일단은 뇌줄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자, 첫 번째, 뇌줄기는 영어로 brain st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rain stem 같이 붙여 쓸 수도 있고요. brain 띄고 stem 써도 됩니다. brain이 뇌란 뜻이고요. stem이 줄기입니다. 줄기세포 할 때 스템셀 이런 말 들어봤죠. 뇌 줄거리, 뇌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줄거리를 우리는 브레인 스템이라고 하고, 되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줄기가 이렇게 척수로 이어져 있고, 그 뒤에 소뇌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되뇌와 소뇌, 척수의 중간 부위를 우리는 뇌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뇌랑 소뇌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 또는 되뇌랑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거, 소뇌랑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거를 뇌줄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뇌줄기 공부가 특히 중요한데,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요. 뇌줄기가 워낙 중간에 있다 보니까 워낙 많은 구조들이 그 안에 숨어 있고, 우리는 항상 신경계를 겉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속안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자를 때마다 그 위치별로 그 모양이 다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뇌줄기 공부하는 게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뇌줄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 거는요. 일단 뇌줄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중간뇌, 제일 위에서부터 중간뇌, 미드브레인, 다리뇌, 폰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숨뇌, 메듈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개의 부분인데 이름에는 다 유래가 있어요. 중간뇌는 뇌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중간뇌가 되는 거고, 다리뇌, 다리라고 하는 거는 어디와 어디를 연결해 주는 거를 다리라고 하잖아요. 다리뇌는 대뇌와 소뇌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된다라는 뜻에서 다리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숨뇌는 호흡 중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숨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중간뇌, 다리뇌, 숨뇌, 각각의 우리는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바깥 구조도 중요하지만 그 안쪽에 있는 속 구조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잘라 볼 때마다 이렇게 좀 많이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이런 식의 구조는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충분히 알 수 있으면 뇌줄기 부분은 훌륭하게 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라미드라고 하는 구조는 숨뇌에 있거든요. 피라미드는 숨뇌에 있는 거지 다른 중간대라든가 다리뇌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각각의 바깥 또는 안쪽 구조물들이 어디에 어떻게 알고 있는지,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뇌줄기는 공부를 참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뇌줄기 그러면 중간뇌, 미드브레인, 다리뇌, 폰스, 숨뇌, 메듈라라고 했는데, 메듈라 그러면 순수하게 이거는 척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오블롱가타는 이어져 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척수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이게 이렇게 숨뇌,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냥 메듈라 오블롱가타 이게 다 얘기해도 괜찮고, 그냥 메듈라라고만 해도 그냥 숨뇌라고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스파이널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폰스 다리뇌 쪽에서는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요. 다리뇌 위 아래 주름은 약간은 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뇌를 기점으로 해서 위 다리뇌 고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래 다리뇌 고랑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뇌는 금방 떨굴 수 있고, 다리뇌와 중간뇌, 그리고 다리뇌와 척수 그랑 연결되어 있는 숨뇌, 이렇게 다리뇌 고랑을 통해서 분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숨뇌에서부터 척수까지 어디까지가 숨뇌고
어디까지 척수인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뇌, 뇌줄기는 전체 뇌 안에 들어갑니다. 뇌랑 척수를 분간시키는 방법은 두개골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뇌가 되는 거고요. 두개골을 벗어나면서부터 척수가 되는데 두개골을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뒤쪽에 요만하게 큰 구멍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과하면서부터 우리는 척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큰 구멍을 포라멘 마그넘이라고 하고 흉내 아래쪽에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피라미드 하단부에 왼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겉질 척수로가 피라미드에서 교차를 해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겉질 척수로 운동신경로가 피라미드에서 교차해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라미드 하단부에서 교차한다라고 해서 피라미드 교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피라미드 교차 그 부분이 큰 구멍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두개골 안에서 빠져나가면서부터 우리는 척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중간뇌, 중간뇌는 뭘 가지고 기점으로 할까요? 어디서부터 중간뇌가 될까요? 시각교차입니다. 자, 옆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서 이렇게 눈으로 가는 신경이 있고요. 눈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데 여기 시각신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 시각중추랑 오른쪽 눈이랑 이어져 있는 거고요. 오른쪽 시각중추랑 왼쪽 눈이랑 서로 교차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시각교차라고 하는데 시각교차부터 우리는 중간뇌라고 부르는 겁니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뇌신경이 모두 12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 2번은 중간뇌 위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3번부터 12번까지 뇌줄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신경들은 중간뇌에서 나오는 거고 어떤 신경들은 다리뇌, 어떤 신경은 숨뇌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씩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3번부터 해서 12번까지는 뇌줄기에서 나오는데 자, 뇌신경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안쪽에 뇌줄기 안쪽에 핵들이 있습니다. 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나와서 이게 뇌신경이 되는 거예요. 뇌신경이 되는데 그래서 뇌줄기에는 12쌍 중에 뇌신경 핵 중에서 12쌍 뇌신경 중에서 10쌍 정도의 핵이 그 뇌줄기 안쪽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듯이 어떤 뇌신경 핵들은 중간뇌 부분에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은 다리뇌 안쪽, 어떤 것들은 숨뇌 안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중간뇌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거는 윗둔덕과 아래둔덕 볼록볼록한 게 두 개가 한 쌍으로 있는데 중간뇌가 이렇게 있고 다리뇌, 배가 볼록 튀어나온 거 다리뇌, 그리고 숨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뒤에 다리뇌 뒤에 소뇌가 매달려 있고요. 중간뇌 쪽에 뒤를 보게 되면 뒤쪽에 이렇게 볼록 두 개가 있습니다. 윗볼록을 우리는 위둔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랫볼록을 우리는 아래둔덕 콜리큘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슈페리어 인페리어 나눠지는데 윗볼록은 주로 시각과 관련된 어떤 반사활동을 중개해 주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랫볼록은 청각이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청각과 관련된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들 수 있고 어쨌든 중간뇌에서만 이렇게 볼록볼록이 뒤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뇌에서 특징적으로 나오게 되는 신경은 뇌신경은 두 개입니다. 3번 눈돌림신경, 4번 도르래신경입니다. 도르래신경. 그래서 3번 신경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도르래신경은 뒤로 해서 앞으로 돌아옵니다. 어쨌든 3번, 4번 신경은 중간뇌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름우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소뇌가 다리뇌 뒤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뇌줄기 뒷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소뇌를 잘라내고 봐야 되거든요.
손해를 잘라내고 보니까 뒷부분이 이렇게 마른 목골처럼 해서 푹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름오목이라고 그러고, 마름오목이 요렇게 있으면 소래가 덮으면서 그 안쪽에 공간이 생겨서 이게 네 번째 뇌실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뇌실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마름오목은 뇌실 앞쪽 바닥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잘 알아둬야 될 거는 손의 다리가 세 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는 분명히 손의 바깥쪽이랑 신경을 서로 많이 주고받거든요. 그러면 손에는 다리내 쪽 뒤쪽에, 다리내랑 손에는 같은 높이 같은 위치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다리내 쪽 뒤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어 자세히 살펴보니까 손의 바깥쪽이랑 서로 소통하는 신경 섬유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주로 중간내 위쪽이랑 소통하는 통로가 있고, 다리랑 소통하는 통로가 있고, 숨내 그리고 척수랑 소통하는 통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손해랑 다른 쪽이랑 소통하는 다리다라고 해서 손의 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거를 위, 중간에 있는 거를 중간, 아래쪽에 있는 거를 아래, 손의 다리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 손의 다리랑 소통하는 거는 손해보다 위쪽에 있는 구조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중간 다리, 중간 손의 다리는 다리내 쪽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들어오는 그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손의 다리는 손해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숨내 아니면 척수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신경 섬유들이 통과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내랑 손해는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중간 손의 다리를 통과를 하는 거고요. 다리내보다 좀 더 위쪽에 있는 거, 중간내라든가 시상, 뭐 또는 어, 전에 걷지 이쪽 위쪽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위 손의 다리를 통과해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숨내, 척수는 소래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 손의 다리를 통해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걷질 내줄기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척수신경로에서 보면 걷질 척수로라고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되뇌 거칠에서부터 척수까지 내려와서 팔다리, 몸통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주는 거죠. 뇌줄기의 안에는 뇌신경 핵들이 많이 있는데, 뇌신경 핵들은 이것들은 감각신경 핵도 있고요. 운동신경 핵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칠 뇌줄기로는 되뇌 거칠에서부터 뇌줄기로 내려오는 운동신경로예요. 다시 말해서 뇌줄기에서 통제하고 있는 뇌신경 핵들 중에서 핵들이 통제하고 있는 움직임, 얼굴 표정근이라든가 이게 눈 움직임에 대한 거, 그리고 혀 움직임, 씹을 때 움직임, 다시 목이라든가 얼굴 쪽, 머리 쪽에 있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거를 통제를 해주는 운동신경로가 걷질 뇌줄기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통칭해서 뇌줄기 쪽에 있는 뇌신경 운동 핵으로 들어오는 신경섬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되뇌 걷질이고 뇌줄기까지 온다 해서 걷질 뇌줄기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뇌줄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안쪽에 중요한 구조들이 많이 있고, 이게 위치별로 다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구조를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수평절단, 요렇게 지금 이거 옆에서 보고 있는 거는 시상절단한 겁니다. 정가운데, 정중 시상절단한 겁니다. 근데 수평절단은 요렇게 자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 단면이 보이겠죠. 이 단면을 놓고 보면 공부해야 될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양이 복잡하고. 그렇지만 이제 구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평절단으로 해서 보는 게 좋겠고, 수평절단. 기능적인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평절단도 좋지만 이렇게 시상절단으로 보는 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자, 이게 뇌줄기, 요 위쪽이 중간뇌가 되는 거고요. 배가 볼록 튀어나온 거, 여기가 다리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뇌, 아래쪽은 이제 척수가 이어져 있겠죠. 척수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다 중간뇌에서부터 숨뇌까지 여기를 우리는 뇌줄기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분명 정중 시상절단, 정가운데 시상면에서 자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촉수액이 통하는 수도관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좀 넓게 좀 퍼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뇌실, 네 번째 뇌실이 되겠습니다. 또 뒤에는 손해가 덮고 있겠죠. 손해가 이렇게 덮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교적 빨간색으로 앞쪽을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여기를 바닥 부분이라고 했어요. 빨간색은 바닥 부분. 그냥 앞부분 그러면 좋은데 이게 바닥 부분일까?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 줄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지 않고요. 이게 약간 뒤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앞쪽 부분이기도 하지만 바닥 쪽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 부분, 빨간 부분 편의상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거고요. 뒷부분에 있는 노란색 부분, 여기를 뒷판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태그멘툼이라고 되어 있고, 뇌척수액이 통하는 중뇌 수도관, 뇌실 그 뒤쪽 보니까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서 천장판 또는 덮개라고 하면 덮개 해서 택툼이라고 하면 택툼. 이렇게 해서 기능적으로 앞에서부터 중간, 뒤 이렇게 해서 바닥 부분 그리고 뒷판, 천장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굳이 앞에, 중간, 뒤에서 색깔까지 칠해 놓으면서 기능적으로 분간시켜 놓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자, 대뇌 겉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겉질에서부터 척수까지 쭉 내려와서 여기서 팔다리 근육을 지배해주고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겉질, 척수로라고 이렇게 불렀죠. 또는 배는 겉질에서 뇌줄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해서 얼굴 쪽, 머리 쪽에 있는 근육을 지배해 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겉질 뇌줄기로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또는 되뇌 겉질에서 여기 배볼뚝이 다리뇌에서 연접을 해서 뒤에 있는 소뇌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겉질 다리뇌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신경로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거는 시작과 끝을 딱 갖다 붙이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겉질에서 내려온 그 신경로들은 전부 다 빨간색 부위에다 그려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되뇌 겉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신경로들은 전부 다 바닥 부분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그러면 되뇌 겉질에서 출발하는 신경로, 신경트랙은 겉질 무슨 로가 되겠죠. 자, 겉질 무슨 로. 이것들은 죄다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한 바닥 부분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겉질 무슨 로는 전부 다 바닥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경로가 겉질 무슨 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 감각신경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고, 겉질 무슨 로 말고도 뇌줄기의 핵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운동신경로들 되게 많았잖아요. 자동 조절해주는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어디로 통과하냐? 전부 다 뒷판으로 올라가고 뒷판으로 내려갑니다. 자, 모든 감각신경로는 뒷판으로 올라가고요. 겉질 무슨 로 빼고 전부 다 내려오는 것들은 뒷판으로 내려옵니다. 뒷판으로 내려와요. 자, 그리고 뇌신경이 모두 뇌신경 중에서 열상이 뇌줄기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뇌신경이 열상이면 열상 이상의 뇌신경 핵들이
뇌줄기 안쪽에 파묻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뇌신경 핵들은 어디에 있냐? 뒷판에 다 있습니다. 뒷판에 다 있어요. 뇌신경 핵도 뒷판에 다 있습니다. 뒷판에 다 있고, 그리고 그물체라고 하는 거. 그물체라고 하는 거. 그물체는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물체라고 하는데, 그물체는 중간뇌에서부터 여기 순뇌 이르기까지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물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뇌실 앞쪽 부분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뒷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좀 간단하죠. 겉질 무슨 로만 빼놓고는 전부 다 뒷판에 있습니다. 뒷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 부분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서 특히 볼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볼록. 이거를 위에 있는 볼록을 위둔덕, 아래 볼록을 아래둔덕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시각과 관계된 반사활동을 중개해 주는 거고, 아래 둔덕은 청각, 청각의 기본 루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아래에서도 쭉 올라오는 신경들, 다시 척수를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고 있는데, 요 뒷부분 여기를 뒤 섬유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게 쭉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멈춘 다음에 이게 위로 시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안쪽 섬유띠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뒤 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 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중간 딱 나누게 되면 여기도 볼록볼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안쪽 볼록을 여기를 널판다발이라고 하고, 바깥쪽 세모난 볼록을 우리는 쐐기다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널판핵과 쐐기핵에서 이렇게 끝나갖고 연접을 이루고 뒷판 쪽으로 해서 시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교차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엄밀하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바닥 부분, 뒷판, 테그멘툼, 덮개, 텍툼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 기능적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편의 겉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 이거는 겉질 척수로가 되고요. 편의 겉질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끝나는 거, 가는 거, 이거는 겉질 내줄기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아주 기가 막히게 뇌신경 핵들, 뇌줄기 안쪽에 있는 핵들을 잘 보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다 파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파놔서 핵의 모양서부터 해서 분포되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보게 되면 사실 신경해부학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운동 관련된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파란 색깔은 감각과 관련된 것들은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빨간색 것들은 이제 빨간 운동핵, 그리고 운동신경에 해당되는 거고, 파란 색깔 표시는 파란 그 감각핵, 그리고 감각신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이거는 진짜로 빨갛잖아요. 다른 색깔, 빨간색이 좀 다르죠. 이거는 진짜로 빨갛습니다. 다른 것들은 편의상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데, 이거는 진짜로 빨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간핵, 적색핵, 레드 누클레우스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는 분명히 중간뇌 부분에 있고, 중간뇌 부분 뒤쪽에서는 볼록볼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 위둔덕, 요거는 아래둔덕이죠. 위둔덕은 시각과 관련된 반사활동, 아래둔덕은 청각, 중계. 자, 이거는 지금 적색핵이라고 하는 거는 위둔덕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봐야지만 이 모양이 보이고, 아래둔덕을 자르게 되면 아래둔덕에서 자르게 되면 보여지질 않습니다. 다시 자, 위둔덕
수준에서 잘라야지만 요렇게 빨간 핵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아래 둔덕을 자르게 되면 빨간 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단하고 볼 때 빨간 핵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중간내에서 절단한 모양이다. 그리고 윗운덕 높이에서 절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핵들이 이렇게 몇 개가 모여 있지요. 이렇게 위에 것들은 쭉 나와서 3번 뇌신경의 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핵은 뒤로 나옵니다. 뒤로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뻗습니다. 이게 4번 도르래 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도르래 신경. 그리고 신경이 나올 때 딱 세 갈래로 나와서 3차 신경인데 3차 신경 핵을 따라가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중간뇌에서부터 여기 아래쪽까지 이만큼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3차 신경핵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3차 신경핵은 이렇게 중간뇌 쪽에 있는 3차 신경핵, 다리뇌 쪽에 있는 3차 신경핵, 그리고 척수까지 뻗어 있는 척수 3차 신경핵, 이렇게 따로 위치별로 분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또 쭉 나와서 이게 6번 뇌신경 핵이 되는 거고, 얼굴 표정근을 지배해주는 핵은 여기 얼굴 신경 핵입니다. 얼굴 신경 그 핵을 보니까 신경이 핵에서부터 앞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돌아서 이렇게 나가고 있죠. 돌아서 개 앞쪽에 있는 좀 뒤에 위치하고 있는 핵을 돌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뒤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얼굴 신경 때문에 튀어나왔다 해서 여기를 얼굴 둔덕으로 이렇게 표시를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여기 동글동글하게 파란색 핵들이 보여질 거예요. 파란색 핵들, 이거는 청각핵이 되겠고, 청각핵이랑 겹쳐서 보이는 거, 위에 이제 세모나게 보이는 거, 손에 바로 앞쪽에 있는 거, 이거는 안뜰핵입니다. 안뜰핵. 균형을 담당하는 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쭉 파란 색깔로 쭉 이어진 핵이 있습니다. 요거는 고립로 핵입니다. 고립로 핵. 그리고 그 앞에 쪽에 빨간 핵이라고 있는데 요게 핵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앰비구어스. 예, 의문 핵이에요. 대부분의 핵들은 자기 기능 한 가지씩 있는데 요 핵은 기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몇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파란 색깔도 아니고 빨간 색깔도 아닌 게 보이죠? 자, 요거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막 섞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주신경 핵인데 미주신경의 의미가 베이고스 너브인데 이거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딱 정해진 기능이 뭔지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빨간색 기능도 하고 파란색 기능도 한다. 즉 운동과 감각 기능을 동시에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니까 뭐 번데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태그멘tum 뒷판 쪽에 있지 않고 앞쪽 바닥 부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자르고 보고 속을 파내고 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바깥쪽 부분에서 볼 때는 이게 볼록 튀어나온 게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치 올리브 씨앗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브라고 부르고요. 튀어나온 거를 여기 있는 거를 올리브 핵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자, 요거에 대한 거는 뇌신경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 바닥 부분과 뒷판, 천장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닥 부분에는 되뇌 겉질로부터 내려오는 신경섬유, 즉 겉질 무슨 로는 전부 다 바닥 부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겉질 척수로, 겉질 뇌줄기로, 겉질 다리내로 등등등등이 있고, 그리고 흑색질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주는 핵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바닥핵 쪽에서 중요한 회로가 되기 때문에 바닥핵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리고 다리뇌는 대뇌와
소뇌를 연결해 주는 다리예요. 그래서 대뇌에서부터 다리뇌로 신경을 주고 다리뇌에서부터 소뇌로 신경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주고받을 때 여기 핵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뇌는 앞으로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고 아래 올리브 핵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뒷판 쪽에는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물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물체는 기본 신경세포들이 서로 막 이렇게 연결돼 막 되어 있으면서 이 모양이 마치 그물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넓게 퍼져 있는 아래 위로 넓게 퍼져 있는 신경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각성, 그물체가 하는 역할은 각성 또는 생명중추 이 두 가지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성은 의식의 의식 수준, 깨어 있는 거를 깨어 있게 만드는 거. 생명중추는 특히 심박수, 심박동, 심장이 뛰는 거, 그리고 호흡률, 호흡을 조정해 주는 것 등등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감각신경로들이 많이 통과하고 있고요. 그 안에 또 뇌신경의 핵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나머지 거 되뇌 무슨 로 빼고는 전부 다 뒷판 쪽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덮개라고 하는 게 덮개. 덮개라고 하는 거는 택, 툼 또는 천장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위둔덕, 아래둔덕. 위둔덕은 시각과 관련된 반사활동, 아래둔덕은 청각이 전달이 되는 통로가 됩니다.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에서는 쐐기핵, 널판핵, 척수, 스파이널 코드를 그려보면 볼록볼록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볼록을 널판다발, 여기 볼록을 쐐기다발, 얘네들이 쐐기 약간 널판핵으로 가서 끝나고 넘어가서 안쪽 섬유띠가 되면서 시상까지 가는 겁니다. 어쨌든 뒤쪽은 식별촉각, 고유감각 또는 진동, 압각, 입체인식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이런 정보를 나르게 되는 신경섬유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내는 메듈라라고 합니다. 메듈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습내는 여기 중간에 다리뇌에서 위 다리뇌 고랑, 아래 다리뇌 고랑이 이렇게 있고 아래 다리뇌 고랑 그 아래쪽으로 요만큼을 우리는 습내라고 합니다. 습내를 보니까 앞에서 정가운데 앞 정중 고랑이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앞 가쪽 정중 고랑이 되어 있고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를 기점으로 해서 올리브 앞쪽에 고랑이 있는 거를 우리는 올리브 앞 고랑, 그 뒤에 있는 거를 올리브 뒤 고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리브 안쪽에는 아래 올리브 핵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번데기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되뇌 겉질에서 척수 시상로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건너갑니다. 자, 왼쪽에 있는 뇌는 오른쪽 팔다리 움직임을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피라미드 아래쪽, 여기가 피라미드거든요. 여기가 피라미드 아래쪽, 피라미드 교차 부분에서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실로 꼬맨 자리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피라미드 교차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85%에서 90% 정도에 해당되는 겉질 척수로가 이렇게 교차를 해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쪽 겉질 척수로를 구성하게 되는 거지요. 자, 뒤에서 봤을 때 정중 고랑이 있고 정중 뒤가쪽 고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리브가 크게 보이고 있고요. 올리브 앞쪽 고랑, 올리브 뒤쪽 고랑이 있습니다. 보니까 올리브 앞쪽, 뒤쪽 고랑에서 조금씩 저렇게 뇌신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뇌신경들이 나오고 있어요. 뇌신경들은 위치별로 해서 이 번호를 붙이는데 후각신경이 맨 앞에 있고요. 1번, 여기 2번 뇌신경, 3번, 여기 4번 뇌신경, 5번 뇌신경, 6번, 7번, 요거 8번, 9번, 10번, 요거 11번, 12번 뇌신경. 위치별로 해서 이제 번호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붙여 나간 거고요. 사실은 번호에서는 별 의미는 없고요. 이름에서 대부분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은 번호랑 이름이랑 기능을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올리브 앞고랑에서는 12번 뇌신경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 12번 뇌신경. 올리브 뒤고랑에서는 9번, 10번, 11번 뇌신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숨내에서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탄하게 평이하게 생긴 거를 랜드마크로 잡진 않잖아요. 다른 데랑 다른 위치랑 다른 부위랑 구별되게 뚜렷한 구조물들을 우리는 랜드마크로 잡는데 숨내에서는 크게 랜드마크가 아까 올리브 씨앗처럼 생긴 거 올리브 겉으로 볼 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올리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피라미드 하단부에서 피라미드 교차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고 올리브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회색 결절이라고 있습니다. 회색 결절. 자, 여기 위에를 보게 되면 아래쪽 여기가 회색 결절입니다. 뭐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3차 신경이 3차 신경핵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다랗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끄트머리에서 척수 쪽 내려가는 끄트머리에서 이게 툭 튀어나온 게 바깥쪽으로 좀 돌출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회색 결절 또는 3차 신경 결절, 3차 결절 이렇게 부릅니다. 올리브 안쪽에는 아래 올리브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이렇게 있으면 고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앞고랑에서는 12번 뇌신경이 나오고 뒷고랑에서는 9번, 10번, 11번 뇌신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서 바라보니까 일단은 요 뒤에 손해가 요렇게 매달려 있겠죠. 손해를 딱 떨구고 나니까 손해는 사실은 뇌실 뒤를 이렇게 딱 붙어서 구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르고 나니까 손해가 매달려 있는 걸 자른 부위를 보니까 이렇게 위쪽, 중간 쪽, 아래쪽 손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손해보다 높은 위치랑 신경섬유를 주는 거고요. 중간 쪽은 다리내로부터 손해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아래 손의 다리는 손해보다 아래쪽에 있는 숨내 또는 척수로부터 손해로 신경이 올라오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딱 백견액을 보니까 이렇게 세모난 모양이 쫙 되어져 있습니다. 마름 목골 모양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름 모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름 모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또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지요. 여기를 널판 다발이 올라가서 연접을 하는 널판 결절 안쪽에 널판 결절이라고 하는데 그 안쪽에 널판 핵이 들어가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튀어나온 거는 우리는 쐐기 결절이라고 하는데 그 안쪽에 쐐기 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얼굴 둔덕 안쪽에서 얼굴 신경이 다른 뇌신경 핵을 휘감고 돌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뒤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이거를 얼굴 둔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요 안쪽에 이렇게 세모난 모양의 이름이 혀 및 신경 삼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혀 및 신경 핵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미주신경 삼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미주신경 핵이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넓게 옆으로 퍼져 있는 거 안뜰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뜰 신경 핵이 들어가 있는 부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옆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난해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림이 상당히 어려운데, 자, 요 그림을 보게 되면 B 부분에서 자른 거가 이겁니다. 그리고 A에서 자른 것이 바로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른 부위마다 좀 다르게 많이 보여지는데, B에서 자른 것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 쪽에서 자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에서 자른 거는 어, 올리브 위치에서 자른 겁니다. 그래서 A에서는 요게 올리브 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아래 올리브 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피라밋 높이에서 잘랐기 때문에 피라밋이라고 하는 게 커다랗게 이게 보이고 있고요. 요거는 겉질 척수로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척수를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척수에서 맨 가쪽에 이거는 척수 손의 로가 뒤쪽, 앞쪽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척수랑 거의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앞 척수 손해로, 뒤 척수 손해로가 이렇게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이게 척수 시상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척수 섬유띠라고 부르잖아요. 척수 시상로가 뇌줄기 쪽으로 오게 되면 이름을 척수 섬유띠라고 부릅니다. 자, 그냥 척수 시상로 그러면 편하게 할 텐데, 그냥 척수 섬유띠, 척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섬유띠다. 네, 섬유띠라고 부르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뇌줄기에서는 통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척수 섬유띠 그러면 척수 시상로가 척수에서부터 올라와서 뇌줄기로 올라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 널판이 있고, 여기 쇠기가 있습니다. 널판 쇠기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서 연접을 이루고요. 뒤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연접을 이룹니다. 그래서 널판핵, 이거를 쇠기핵이라고 하고, 연접을 이루고 반대 방향으로 둘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쭉 시상까지 가는데, 여기를 이제 올라가는 통로, 어떻게 보면 널판 시상로 또는 쐐기 시상로가 되는 건데, 각각으로 부르진 않고 그냥 안쪽 섬유띠, 그래서 요 척수 뒤에서부터 안쪽 섬유띠로 이어지는 거에서 뒤 섬유 기둥, 안쪽 섬유띠 경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 안쪽 섬유띠로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뇌줄기 부분에서, 숨뇌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뇌신경은 9번, 10번, 11번, 1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숨뇌에서 9번부터 12번까지 뇌신경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숨뇌 안쪽에 관련된 신경 핵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협의신경핵, 12번 뇌신경의 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차 신경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뻗어져 있는 거지요. 뻗어져 있고, 중간에는 뻥 뚫려 있는 뇌척수액이 통과하는 중심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거를 다 다룬 거가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숨내 하단부는 어느 정도 스파이널 코드, 척수 부위랑 유사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올리브로 올라가니까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올리브 쪽을 잘라보니까 뒤쪽에서는 관이 아니라 뇌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뇌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뇌실이 들어가 있고, 피라밋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라밋 아래쪽에 활골핵이라고 되어 있죠. 뭐 이건 특별한 핵이 아니라 다리뇌 쪽에서부터, 다리뇌가 있고 숨뇌가 밑으로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다리뇌는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그 안쪽에 다리내 핵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다리내 핵의 일부가 아래쪽으로 연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활꼬leg이라고 하는 흔적도 보이고 이렇게 아래 올리브 핵도 이게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안쪽 섬유띠가 요렇게 나와 있고요. 척수 섬유띠는 그대로 옆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 써 있죠. 이거는 텍토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덮개 척수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덮개 척수로 해당되는 거고 여기 안쪽 세로 다발은 시각 관련된 목과 몸의 움직임 관련 반사 활동에 관련된 신경 섬유들이 통과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혀 및 신경액이 또 길다랗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미주신경핵 빨간색이랑 파란색 핵을 같이 가져가고 또는 3차 신경까지 같이 가서 하나의 미주신경을 형성하는 거죠. 뇌신경의 기능은 핵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대부분 핵들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한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미주신경을 보니까 핵이 세 가지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미주신경은 적어도 세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립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커다랗게 아래 손의 다리가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숨내 또는 척수에서부터 손에까지 가는 신경섬유는 여기를 통과해서 손에로 쭉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구조가 어디에 속한다라고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숨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척수와 이어져서 뒤섬유기 등 이것이 안쪽 섬유띠로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요거는 식별 촉각, 고유 감각, 압각 누르는 거, 그리고 진동 감각, 진동, 그리고 식별 촉각, 입체 인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느껴지는 그런 신경 섬유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척수 시상로가 하는 거는 여기서는 숨내에서는 척수 섬유띠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통증, 온도 또는 가벼운 촉각 또는 둔한 촉각, 묘하게 식별이 안 되는 촉각들에 대한 것들을 그런 정보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감각은 이 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위로 전달이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덮개 척수로라고 하는 거는 덮개는 그 중간내 뒷부분에 볼록볼록 두 개 있는 거, 위둔덕, 아래 둔덕, 여기 부위를 덮개라고 하는데 덮개 척수로는 위둔덕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둔덕의 역할은 시각과 관련된 반사 활동. 자, 어디서 큰 소리가 빵 나게 되면 시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반사적으로 머리와 목과 몸을 돌려서 쳐다보잖아요. 그런 식의 반사 활동에 관련이 된다. 또 아래 둔덕은 청각이 통하는 하나의 경로다라고 하는 건 꼭 알아두기 바라고요. 척수 섬유띠는 척수에서 올라온 척수 시상로를 숨내 뇌줄기에서는 척수 섬유띠로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겁니다. 또는 척수에서 그물체로 가는 것들도 있는데 뭐 신체 감각이라든가 내장 기관에 관련된 정보를 이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척수 소뇌로가 있는데 척수에서부터 소뇌로 고유 감각을 전달합니다. 근데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는 무조건 되뇌 겉질에서부터 다 느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의식은 손에는 움직임에 대한 또는 신체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유 감각을 받는 거고요. 손해가 느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느끼는 거는 무조건 되뇌가 느끼는 거다. 그래서 운동 조절과 움직임 학습에
하나의 그 중요한 피드백 정보로서 갖고 하기 위해서 척수 손해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날라주는 겁니다. 척수 손해로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주로 요렇게 해서 여기가 앞, 뒤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쭉 들어온 게 자기 쪽 손해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재밌게 또 여기서 들어온 게 여기서 멈춰서 반대쪽에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자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잘 앞 척수 손해로가 있고 뒤 척수 손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 척수 손해로는 교차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앞 척수 손해로는 이렇게 이쪽까지 와서 교차해서 이렇게 다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뒤 척수 손해로는 교차하지 않고 자기 쪽으로 같은 쪽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 정보는 왼쪽 손해가 받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앞 척수 손해로는 척수에서 교차해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교차해서 다시 넘어옵니다. 이중 교차, 두 번 교차를 하는 거죠. 자, 왜 교차하는지를 잘 몰라요. 왜 교차하는지를. 분명히 다시 넘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교차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아직 잘 모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는 둘 다 앞 척수 손해로든 뒤 척수 손해로든 둘 다 자기 쪽 손해로 정보를 주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뇌는 왼쪽 되뇌가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해는 오른쪽 손해가 오른쪽 팔다리의 자동 조정에 관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팔다리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왼쪽 대뇌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오른쪽 손해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잘 협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즉 왼쪽 대뇌랑 오른쪽 손해가 잘 협조해서 오른쪽 팔다리를 만들어주고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올리브 핵 이거는 손의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척수로부터 올리브까지 정보를 주고 있고요. 올리브에서 손해로 정보가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척수 올리브로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올리브 손해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척수 손해로가 바로 이렇게 드러난 것도 있는데 올리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손해로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활꼬렉은 여기 피라미드 앞쪽에 여기 피라미드이 있는데 앞쪽에 다리뇌 쪽에서 신경핵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뇌에서 받은 거를 손해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신경핵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일부가 아래쪽으로 연장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칠척수로는 가쪽 거칠척수로와 앞 거칠척수로로 나눠지고 있는데 앞 거칠척수로는 한 8%에서 10%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이 전부 다 가쪽 거칠척수로에 해당이 됩니다. 대뇌 거칠에서 시작해서 피라미드에서 쭉 내려와서 교차를 해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쪽 거칠척수로를 피라미드에서 교차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피라미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거칠 척수로를 그냥 피라미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움직이기 편한 것들, 움직일 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피라미드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동 조절, 이거는 수의적 조절이 아니라 자동 조절해주는 손해가 통제해주는 트랙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에서 교차하지 않죠. 반대 방향으로 넘어오는데 피라미드에서 교차하지 않습니다. 뇌줄기 어디선가에서 교차해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피라미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바깥 피라미드로라고 이렇게 별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고로 같이 알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깥 피라미드로의 일종인 적색적수로, 이거는 중간내 쪽에 있는 적색핵, 적색핵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뇌신경 핵을 보게 되면요, 안쪽을 보게 되면 뭐 책에 써 있는 거 혐의신경핵 보면 아래쪽에서 혐의신경, 여기 혐의신경핵 요 길다랗게 여기 되어 있는 거 보일 거고요. 의문핵이라고 하는 거는 9번이랑 10번에 관계된 것들을 신경 가지를 줘서 신경으로 이렇게 가지를 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확한 기능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의문스럽다 해서 의문핵이라고 하는 말이 붙였고, 고립로핵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길다랗게 아래쪽으로 파란색으로 쭉 되어 있는 감각신경의 핵입니다. 이것도 기능적인 게 조금 두 가지 정도의 기능을 가져가고 있고요. 달팽이 핵은 여기 뒤에 손의 앞쪽에서 길다랗게 이렇게 보여져 있는 거 안뜰 핵이 있고, 달팽이 핵은 여기 똥똑 이어져 있는 이 두 개가 달팽이 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뜰 핵은 균형에 관계된 거, 달팽이 핵들은 청각에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뇌로 건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뜰 신경액, 안뜰 그러면 균형이거든요, 균형.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시각적인 정보를 잘 취합을 해서 균형 잡을 때 많이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눈 움직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를 잘 쳐다보고 있을 때 몸이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몸이 고개를 이렇게 머리를 옆으로 갸우뚱했어요. 갸우뚱하게 되면 눈도 같이 옆으로 갸우뚱해지는데, 우리 그 앞에 쳐다보고 있는 것도 같이 이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목이 이만큼 갸우뚱한 만큼 눈은 반대로 요만큼 돌아요. 그래서 여기서 봤던 거랑 똑같은 화면으로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몸이 막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가 목을 이렇게 세워서 머리를 수직으로 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잘 보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뜰, 안구반사, 또는 목을 딱 세워서 수직으로 만드는 것, 안뜰 목반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안뜰, 균형과 관련된 핵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신경핵은 굉장히 큽니다. 위에서부터 중간내부터 다리내, 그 숨뇌를 거쳐서 척수에 이르기까지 해서 여기를 중간내 3차 신경핵, 다리내 3차 신경핵, 여기를 척수 3차 신경핵, 요렇게 부르고 있습니다.